오늘은 2025년 양회, 중국에서 양회가 3월 달에 있는 거는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 내용이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좀 보고 중국 현지에서는 반응은 또 어땠는지 한번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양회, 물론 대부분 아실 텐데요. 양회가 뭔지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양은 이제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회의라는 뜻이고요. 어떤 회의냐면 중국 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인대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의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정협은 이제 자문기구죠. 그래서 이 두 곳의 회의를 양회라고 하고 있고요.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이때 이제 양회에서 중국에서 1년 동안 할 정치 핵심 계획이 공개가 되고,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올해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 세계 매스컴에도 이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4일 정협이 개회를 했고 3월 5일 날 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간 해서 3월 11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매년 이제 베이징에서 이루어집니다. 14차 회의였고요. 양회가 이루어질 때는 전년도 성적이 어땠는지부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작년도에도 5% 성장을 하겠다 했었는데 과연 이걸 달성했는가 관심이 집중되셨을 건데요. 올해 5%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도 30%를 차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도시 신규 고용도 1,256만 명을 고용을 했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 성적에 이어서 이제 또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목표를 또 세워보는 건데요. 이번에도 이제 5%. 사실 이제 달성하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2025년에도 5% 성장 계획을 세웠고요.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신규 고용도 1,200만 명 이상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사실 작년에는 3%였었는데 올해 이제 다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췄는데, 일단 2025년 양회의 요점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인데, 예년하고 동일하게 이제 5%.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소 낮췄어요. 매년 3%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정년도 성적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0.2%였잖아요. 그래서 다소 낮춘 게 이제 1% 낮춰서 올해는 2% 내외로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서는 경제 성장률 외에 재정 정책 강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대로 늘렸죠. 3%에서 4%로 늘렸고요. 이것은 이제 내수를 살리겠다. 중국에서는 이제 내수 진작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재정을 좀 늘리는 것으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첨단 산업 투자를 하겠다는데, 올해 초에 이제 딥시크가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인공지능 AI 부분을, 이런 첨단 산업을 집중으로 아주 투자를 확대해서 육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올해 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예산을 잡아서 이것들을 해낼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 갈 텐데요. 숫자가 너무 커서 11조 8,600억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1조니까 2,000조인가요?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 이렇게 큰 돈을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할 때 2.9조 위엔을 배정을 했고요. 이렇게 배정된 것들로는 일단은 내수 진작하는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설비 갱신, 중대 전략, 중점 영역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중국에 부채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음성 채무를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도도 계속 얘기가 됐던 이고환신, 그러니까 낡은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꾸는 정책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정말 혜택 많습니다. 예전보다 저렴하게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혜택들은 2025년에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채를 정리할 테니까 민간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내수를 살리라. 올해 2025년에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방향성인데요. 이런 전반적인 방향성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만 부동산을 살리겠다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리창 총리가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면요. 우선 이제 작년 기억나실 거예요. 9월 달에 중국이 사실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30%는 어느 지역이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게는 한 50%도 떨어진 지역들이 많은데, 올해 부동산 정책은 작년 말에 나왔던 것처럼 부동산 하락을 멈추고 안정적 회복을 하겠다라는 화두로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겠다는데, 이제 어느 시기를 보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한 50에서 75bp 정도는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나, 지금 이제 리창 총리가 발표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눈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시 정책에 따라 제한 조치를 조정하겠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달리 집을 살 수 있는 돈만 있다고 살 수가 없거든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몇 채까지 살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부동산의 안정적 회복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 제한 정책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하이를 비롯한 일선 도시들은 여전히 완화는 됐지만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따라서 제한 정책을 조정하라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해에 지금 3월 달에 구매 제한이 전면적으로 풀릴 것이다 라는 소문이 정말 무성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풀 것 같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 언제 풀 거다, 얼만큼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국가의 방향은 제한 조치를 조정하라라고 큰 그림은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다. 이 마을,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 되게 오래된 주택들이 있고요. 재개발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재개발이라든지 좀 낙후된 지역들을 이제 개조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새로운 단어이긴 해요. 고품질 주거 수요율을 충족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건설한다 해서 하우방즈라는 말을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도 여러 가지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이 수요를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우방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적도 좀 큰 면적, 그리고 층고가 3m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유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집들을 건설하겠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우방즈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양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소비진작 특별 정책이 발표됐어요. 3월 13일에 발표가 됐고, 이 내용은 대부분 아까도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옛 것을 이제 새 것으로 바꾸는, 낡은 것들을 바꾸는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변화가 좀 크게 세 군데 정도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경제 지수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거죠. 산업 생산 지수는 5.9% 늘었고요. 투자 지수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2025년 사실은 1, 2월 달이니까 양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년 대비 이제 늘어난 거, 이때는 춘절이 보통 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산업생산지수나 투자지수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고요. 물론 이 수치는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관세를 매긴다 해서 그 전에 이제 몰아내기식 생산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전년 대비 좀 증가하다 보니까 중국이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지나? 라는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였냐?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매스컴이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걸 보면
미국 주식이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ETF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던데 3월 14일 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3,400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처음 돌파한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중국 친구들도 좀 그런 기대 심리도 좀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분 저는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제 부동산도 3월 양해를 기다렸다가 양회가 있은 후에 4년 만에 최고치 하루 거래량이 하루에 1,473채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 날 거래량이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동년 대비하면 55%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 거래량까지 합쳐보니까 거의 25,000채 정도가 거래됐는데 지금 3월달이 이제 조금 며칠 남았거든요. 그래서 3만 채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는 정말 거래량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 보러 오는 숫자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예전보다는 지금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구매 제한이 풀릴까에 대한 또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구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중국 사람이라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구매 제한이 없어지면 여유가 있는 상해 사람이 아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해는 또 추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좀 미리 움직이시려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기타 이제 경제 지표가 지금까지는 조금 예전보다는 양호한 패턴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다들 이렇게 조금 풀 죽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동종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근데 지금은 이제 포지티브한 쪽이 좀 많다라고 하면서 요즘 이제 집 보여주러 오는 손님들도 좀 있고 해서 좀 더 활기차진 거는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통계에 대한 믿음은 어때요?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경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 100% 못 믿겠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중국 내에선 어떤가요? 중국 내에서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다 믿지는 않아요. 다 믿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차단된다고, 그리고 이제 좀 조작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저희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고, 중국 데이터만 믿고, 야, 이렇다고는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체감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방향성에 대한 얘기로 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약간 조작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성장률 5%라고 하면 5%를 세웠다 그러면 이제 5%에 가깝게 이제 간다든지 5%는 달성 못했어도 정말 2% 3% 달성하고 5%라고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한 4%는 달성했겠구나 이런 쪽으로 감안해서 생각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맹신하진 않지만 이제 저희는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체감되는 것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외국 외신에서 보는 것들도 이제 같이 하면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스타에 굉장히 멋진 집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 집. 그런 게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집인가요? 그게 그렇게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별장이다 보니까 단독 별장이고 이제 위치는 외안선 밖이라서 뭐 시 중심에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단독 별장에 대한 걸 허가를 요즘에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1인 개인이 너무 많은 땅을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보는 빌라처럼 그 타운하우스처럼 그런 식은 되지만 이렇게 단독 저택에다가 화원을 크게 주는 것들은 없다 보니까 좀 희소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꽤 많은 분들이 또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도 화려하게 그렇게 지으시는 분들은 집값에 대비해서 인테리어비를 정말 많이 들여서 호화롭게 좀 꾸밉니다. 우리 직원 친구가 이제 가서 찍으면서 또 재밌게 찍었길래 저도 인스타에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그런 집이 많이 생기나 싶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건 좀 희소한 거예요. 아까도 어떻게 단독으로 있는 별장은 지금은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희소성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빌라처럼 쭉 연결되면서 1층, 2층을 같이 쓰면서 정원이 딸린 저층으로 돼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별장들은 있는데 단독 별장은 많지 않아요. 네. 김희선 작가님은 IMF 때 한국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한국의 주택 가격은 떨어졌다가 한 1년? 2년 만에 다시 복구를 해버렸거든요. 일본은 네네네. 거품 빠질 때 10분의 1로 떨어진다면 그게 굉장히 천천히 올라왔거든요. 중국이 한 50% 빠진 게 한 2년? 1, 2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지나고 나서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 네. 가격도 비쌌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분위기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다시 복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인가요? 이건 중국 사람들의 특성일 것 같은데.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부동산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지는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와 완화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부동산 값이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보합을 했던 시기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정부가 핸들링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사실 정부가 핸들링 하는 대로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으로 따지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을 내놓고 흔히 말해서 그 효과가 한두 달 갔다가 계속 또 사그러들고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던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거래량은 늘지만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가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이제 아마도 가격은 올 내년까지는 안 좋다. 왜냐면 중국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내수는 사실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꾸 내수진작 하는 게 내수가 살아야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옛날처럼 이제 부동산만 사놓고서 2배, 3배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뭐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5년, 뭐 더 길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어 하나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성중촌 이런 게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성중촌. 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도성이죠. 도성, 네. 도시 내에 있는 촌. 정실이라고 하거든요. 정실이 도시예요. 정실에다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도시 내에 있는 촌이라니까 이제 한 도시 내에서도 다 균일하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상하이만 해도 사실은 조금만 벗어나도 완전 여기가 1950년대 상하이야? 라고 생각되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미리 개발돼가지고, 워낙에 예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사실 상하이에 오시면 인민광장이라는 그 인민루 있는 데가 되게 번화한데, 거기서도 이제 한 블록만 넘어가도, 옛날 이렇게 빨래 밖으로 막 내놓는 홍콩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낡고 오래된 곳들을 얘기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도시 내에 있는 촌이라는 표현으로 한국에는 적당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성중촌이라고 그냥 발음하는 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거를 이제 개조하겠다라는 게 올해 내용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